세 번째 주제인 원불교의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라는 주제로 영광대학교 박광수 명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불교가 한반도 정책을 위해서 어떤 시대 정신으로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상생의 구도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북한의 종교계와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과 학술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들이 과제인 거죠. 2001년도 3월 그 금강산에서 원불교 대북 지원 창구 개설에 합의를 하면서 직접적인 인도 지원 사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민족통일 대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민항기가 뜹니다. 그래서 민항기가 떠서 바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타고 가보니까 직선으로 가가지고 가는데 5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중국을 통해서 갔다고 한다면 이때 처음으로 민항기가 뜨면서 평양을 직항으로 갔던 그런 시절이라 볼 수 있고, 이때의 원불교의 경우에는 조선불교도 연맹 대표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그때 공동회담을 갖고 그리고 서로가 그 교류협정을 맺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성과 밑에 깔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종교계 인사들의 끊임없는 교류,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민간 교류, NGO 단체를 통해서 남반에 있는 NGO들이 북한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못 갈 때는 국제적인 NGO 단체들에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NGO 단체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원불교는 그런 부분을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직접적인 교류도 하면서 국제적인 종교 협의체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세계불교도의회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을 때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북한 종교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서 세계불교도의회에 참여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때 또 협의를 해서 그때의 빵 공장을 짓기로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밀가루 공장을 짓도록 해서 어린아이부터 일정 부분 조선불교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도움을 주게 하고, 그리고 전혀 조선불교도 협의회에 도움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선불교도 협의회에서 알아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빵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평양 국수공장 지원 합의서에 개설을 해서 이때의 평양 국수공장의 어린이 급식 지원 및 유아용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도 원불교 내의 교정원의 대표들은,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북한을 끊임없이 방문을 하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당시는 이명박 정권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질 때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종교계 지도자들도 북한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끊임없이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는 7대 종단이 함께하는 KCRP가 광복 76주년을 앞두고서 비핵 평화공동선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지원한 액수는 약 한 5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 내에서 자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대북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종교계 지도자들도 방문을 해서 북한과의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불교의 경우에는 이제 한은숙 교정원장이, 당시 교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북한의 종교계의 경우에는 상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뢰 회복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신뢰를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NGO나 종교계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남북 종교 교류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에 대비해서 상호 이해 협력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회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게 종교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교류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종교 협력 단체들하고도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의 경우에는, 북쪽의 종교계의 경우에는, 또는 아시아 종교 평화회나 세계 종교 평화회나 이런 부분을 자신들이 직접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서 북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남북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종교학이나 민족학 관련 학자들이 전문적인 공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요. 역사에 대한 가르친 정도가 다릅니다. 북한과 남한의 역사관 자체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북한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관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5년도 6월에 시작한 이재명 문민정부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한다면 뭐냐? 비침략, 평화협정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뢰가 축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정부와 비정치적 교류가 확대돼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반도는 상처의 땅 아닙니까?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에 말씀하신 대로 약 1000만 명 가까이 희생자들이 생겨지고 1000만 명 가까이 남북 가족이 이산 가족으로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많은 외국인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낙후되었던 한국이 정말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한국으로 발전했냐?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홍익인간 사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고통을 치유하고 대립과 원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원과 상생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듯이 상생 철학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 문화적 우월주의가 난무하는 오늘날 세계 질서 속에서 인류가 재발견해야 할 윤리적 나침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 민족 종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